지역 이슈 돋보기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구 1호 청년몰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를 계기로 청년몰의 이모저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 산격동의 산격종합시장에 대구 제1호 청년몰이 준비를 마치고 23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바람을 좀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7월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사업단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예. 상간의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에 청년몰인 점포를 입점토록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몰은 산격종합시장 가동 1층 내부의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시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는데요. 오는 23일 정식 개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청년몰에는 일식 카레, 초밥, 그리고 스테이크, 수제꼬지 등 식사류 점포 9곳이 들어서고요. 한라봉 주스, 수제 요거트 등 디저트류 4곳, 식기 판매 업체 등 3곳 등 총 16개 점포가 문을 엽니다. 네. 우선 2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험표를 지참을 하면 50% 할인 등 개별 점포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구청 관계자는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은 기존 청년몰과 다르게 매운맛이라는 테마 중심으로 선정해서 차별성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청년몰의 어떤 그 컨셉까지, 그 테마까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층들이 좀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는데, 산격종합시장은 1981년 개장한 등록시장으로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또 경북대학교, 영진 전문대학 등이 위치해서 상당한 고객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 부진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청년몰 하면은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인데 네. 지금 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뒤늦게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이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격종합시장은 오래된 시장인데 이 시장이 너무 부진하니까 여기에 북구청에서 산격종합시장 가동 건물 1층 빈 점포에 네. 청년 상인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 자체가 중앙정부의 청년몰 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예. 이 산격종합시장이 그동안 너무 시장이 부진했거든요. 부진한 이유가 주변에 이마트하고 홈프로스하고 이거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 상권이 대거 뺏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청년들을 점포를 열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자금까지 지원해서 열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북구청에서도 앞으로는 뭐 청년 상인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체 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이제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그리고 또 청년 상인 자체 블로그를 운영해가지고 대규모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이런 계획을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이 자체 종합 시장의 소비자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청년들이 점포를 열어 가지고 한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네. 앞으로 지난한 길이죠. 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이 젊은 층이 좀 북적거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청년몰이 전통시장과 좀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12월쯤에는 또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 청년몰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봄에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의 안전과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느라고 좀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진행 상황 그리고 또 큰 틀에서 경북의 청년몰 상황도 함께 좀 조 기자님이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청년몰이라는 게 이제 청년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그 김정모 박사께서 청년몰의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청년몰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는 이유는 청년들의 취업과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구 경북에도 여러 군데가 만들어지고 예.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 우선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품면에 들어서는 예. 현품 100년 도깨비 시장 청년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곳은 이제 컨테이너형 점포 20개로 조성이 됩니다. 네. 각각의 점포에서는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시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카이브 센터,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포란 뜻의 누구나 가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네. 달성구는 시장과 청년몰로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안동 중앙신시장에 5구 가게 청년몰이 들어섰습니다. 예. 2016년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포된 이곳은 다양한 품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요.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 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구가게 청년몰이라고 하니까 좀 재미있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안동을 오구가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10곳의 청년 점포에는 점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곳 정도가 더 들어섭니다. 네.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문경 중앙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오미잔의 청년몰 개장식도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네. 오미자네군요. 네, 예,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예. 예. 이제 오미자네라는 이름은 이제 문경시가 오미자가 유명하니까 그 오미자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오미자네 청년몰에는 1층 푸드코트형의 분식점 그리고 전문 음식존이 들어섰고요. 2층에는 미용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또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만큼 또 다양한 재밌는 일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커뮤니티 룸도 있습니다. 예. 또 퀴즈 파크룸과 게임존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캐릭터도 오미자를 네. 오미자 열매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언어 유희인데 이게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가게 이름도 재밌고 아까 누구나 가게, 오고 가게, 네. 또 오미자네 청년몰 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좀 접목되고 좀 이 제목만 이름만 들어도 좀 활성화되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기존에 계셨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 시너지가 좀 나야 될 텐데 이제 좀 근본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청년몰 조성 사업.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 자체에서 어떤 건지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가 와서 한국에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가장 그 계층적으로 보면은 청년 계층이 일자리가 상실되었거든요. 네. 청년 실업률이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10% 정도, 예. 9%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청년들은 일자리 그 실업의 체감은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다.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3명 중에 나머지 2명도 좋은 일자리는 뭐 부족하다. 이런 이제 우리 한국 청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 2016년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청년몰입니다. 네. 이 전통시장 내에 유휴 공간이라 하면은 이제 가게는 있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는 빈 공간 이걸 활용해 가지고 청년 점포 한 20개 정도 예. 이상 조성하고 거기에다 이제 여러 시설을 하고 마케팅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이제 비용도 이제 지원을 하고 예.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한 최대 15억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예. 그럼 평균적으로 한 점포당 수천만 원, 5, 6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 점포를 여는데 이 문제는 이제 시장에 소비자들이 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안 오는 지역에 그 점포를 차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은 뭐 일부 극소수가 성공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시간을 또 한 번 그 한 번 하면 적어도 1년, 2년 가니까 1, 2년 시간을 이제 낭비를 할까? 일종의 기회 비용을 뺏기게 되는 거죠. 기회 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대구 청년몰 사업이 정말
아주 세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뭐 시작은 좋았는데 실질적인 결과나 성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실상은 실제로 정부가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한 청년몰 점포가 1년이 채 안 된 채 4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원인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또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의 점포가 많이 비어 있는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청년몰을 네. 만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좀 안 되는 그 많이 좀 안 돼서 문을 닫은 곳에다 어려운. 청년몰을 네. 만들다 보니 그곳에 들어선 청년몰에 있는 그 상점들도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그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청년몰 입점 점포의 약 26.3% 정도는 개장한 지 1년도 채 안 된 네. 상황에서 예.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원한 274곳의 청년 점포 중에서 72곳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는데요. 네. 청년 점포로 형성된 청년몰 14곳 중에서 6곳은 휴폐업률이 약 30%가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 경북 경주 북부 상가시장 그리고 구미 선산 봉황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네. 15.8% 그리고 4.8%의 휴폐업률을 보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몰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누가 들어서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주의 뭐 북부 상가시장이나 선산 봉황시장의 경우에는 휴폐업률이 이제 15% 정도 또 4.8%인 곳은 이렇게 이 이유도 네. 좀 분석을 해서 잘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네. 것도 좀 공유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사실 이제 선산 봉황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4.8%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폐업을 한 비율이 적을 뿐이지 네, 다른 네.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청년몰만 만들어 놓고 청년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옛날에 우리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키운다고 그렇죠. 하는데 청년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청년들만 들어가고 하드웨어만 이 틀만 갖춰놓고 알아서들 운영하세요가 아니라 운영 방식, 노하우 또 이제 좀 촘촘한 지원, 그냥 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좀 청년몰의 폐업, 뭐 휴폐업 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조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폐업이 너무 많다 하니까 이게 이 사업이 청년몰 사업이 이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이 사업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걸리고 그럼 실제적으로 1년 정도를 운영하는데 1년 정도 운영해서 사업에 성패를 가린다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이제 청년몰이 다른 일반 자영업자하고 과연 더 세련되고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오히려 없다 하는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국세청 네. 통계 연결을 보면은 개인 사업자 음식업 폐업률 23%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폐업률이 청년몰 입점 점포 폐업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청년몰의 그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자영업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중요하잖아요. 매출 얼마 팔았느냐. 네. 그 매출액을 보면은 평균이 33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 정보 시스템에 보면은 음식업점 월 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이게는 이제
소형 음식점은 좀 작겠지만은 그래도 이 비교하면은 너무나 작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몰이 오히려 기존 자영업자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준비 기간 포함하면은 조금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이 시장에 뭐 20개, 뭐 저 시장에 30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처음부터 점포 설립할 때부터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됐다면은 좀 지원을 좀 더 장기적으로 예.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이 청년몰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우리 대구 청년들이 지금 저 자영업체들이나 이제 소기업체 사업주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구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 안 가고 취업하는 애들조차도 그리고 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단기간 일하는 애들조차도 근로 능력이 매우 떨어진대요. 그 근로 능력이 없이 이거 그래 근로 능력은 결국엔 이제 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이제 의지죠. 네네. 근데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기존의 저 자영업자들하고 경쟁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을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일부 청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종합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묘까지도 교육하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상인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정신력까지도 뭐 이렇게 저 큰 틀에서의 하드웨어뿐 아니고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분도 지원이 되고 교육 훈련이 좀 병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휴페오 파는 경우를 이제 좀 짚어드렸는데 지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사실 이제 청년몰을 이제 그 시장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청년몰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상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 반목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존 상인들과 청년몰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예. 각 시장마다 협동조합식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그 기존의 상인들과 청년들이 같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상권도 보호를 하고 또 지역의 그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뭐 가장 이상적이네요. 서로 조화롭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만 간다면 서로 수익도 잘 나고 업종 간의 경쟁도 적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조금 뭐 휴페어 파는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 잘된 사례를 좀 앞세우고 이 유사한 사례들을 이렇게 조금 본을 받게끔 벤치마킹 하게끔 좀 퍼뜨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례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은 청년몰은 2016년에 14곳 그리고 2017년에 12곳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 각 20개 점포씩 개장을 했는데 약 520개 점포가 입점을 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2015년에 113개 그리고 2016년에 116개, 2017년에는 86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월 1,000만 원 이상 매출 점포 수는 청년몰이 8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상인이 9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우수한 사례를 보면은요. 광주 송정역 시장 청년몰에 위치한 한 식빵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 식빵 업체는 전국 57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루 매출액이 각 점포마다 약 200만 원 정도씩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광주와 평택, 수원 등지에서도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가게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2018년 청년몰을 7곳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몰 지속 지원을 위한 활성화 계획도 지금 있는데요. 마케팅과 홍보 사업에 7곳, 그리고 시설 보완 등 확장 사업도 4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청년 상인도 더욱 늘려갈 예정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같이 기여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잘된 사례, 성공한 사례 보여주셨는데 여러 지역에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벤치마킹 열정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가 좀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수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청년몰 조성 사업이 앞장선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에 더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청년 시범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도 좀 유사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제 청년몰하고 이후 청년 시범몰하고 약간 다른 것은 이제 그 소득만 올린 건 아니고 청년몰은 주로 소득만 올린 데 치중해 있고 이 이후 사천 청년 시범마을 경상북도 이 사업은 이제 삶의 터전도 아예 거기에 그 한다 이런 계획인데 사실 이 지방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의 인구가 격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통계 발표해 보니까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10곳이 상위 10곳 중에 7군데가 경상북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도민들이 가끔 그런 모여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후 사천 청년 시범마을 이걸 조성해서 이거 굉장히 그 주력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성군 안개면에 경상북도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분야의 각종 지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람이 벅적벅적하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서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이제 선순환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후 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반대하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경상북도 이후 사천 청년 시범 마을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조지 소로스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고려대 강연을 와가지고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뭡니까 질문해서 뭐 장래 희망 혹시 없으면 농부가 되십시오라고 말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동안 등한시했던 농촌이 이제는 희망의 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전문가도 말하니까 이 경상북도 이후 사천 청년 시범마을 이제 지금 갓 시작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잘 운영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전통시장 청년몰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뭐 지방 소멸까지 얘기해 주시고 대안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농촌 시범마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범마을 뭐 사실 이야기는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얘기고 뭐 미사유구를 붙이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않는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청년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험과 어떤 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청년들을 빈 점포가 있으니 여기 가서 너희들이 창업을 하라 한다고 해서 창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한 비율이 몇 프로가 되지 않는데 똑같은 일을 농촌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저는 좀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작 이런 걸 만들려면은 청년들과 좀 먼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그냥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한다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좀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좀 더 깊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그 하드웨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당국에 주로 하드웨어만 자꾸 만드는데 실제로 그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도시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상인 정신입니다. 점포에 딱 들어가면 소비자가 가면은 야 여기에 물건 팔 주인이
장사할 의지, 팔아먹을 의지가 강하다 하는 그 기운이 느껴져야 돼. 네, 그래서 네. 사 먹고 싶고 구매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이제 뭐 큰 틀의 얘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상인 정신. 예를 들면 이건 뭐 청년들의 열정, 요즘 노력이라고 표현해주는 네. 하는데 비전과 열정, 뭐 끈기, 이제 요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길러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러야 되는 것인가. 그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또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야 하는 것인가, 교육 훈련에 네. 그런 것까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좀 그런 시범 마을을 경상북도에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의 구상과 출발은 좋았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열악한 입지 여건과 전문성 부족, 또 사후 운영 관리 지원의 문제점 등으로 청년들이 꿈을 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산격 종합시장 대구 1호 청년몰은 이런 문제 없이 제대로 지역에 잘 뿌리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